네, 안녕하세요. 환프로덕션입니다. 굿노트 설치하자마자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기본 사양부터 시작해서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굿노트 앱 시작하시면요. 굿노트에 있는 노트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성한 노트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날짜로 정렬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규에 대한 것부터 먼저 클릭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는 게 이게 이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할 때 노트를 만드는 거. 노트북을 클릭하면 노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폴더를 만들면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폴더 정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요, 아이패드의 사진 앱에 있는 사진을 불러 들여와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필기를 하거나 도형을 만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문서 스캔은요, 문서 스캔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소형지 파일에 어떤 문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서 스캔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진 찍기 있는데요. 사진 찍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을 말 그대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불러들여온 걸로 필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러오기는 파일 앱 같은 거나 어떤 다른 앱에 들어있는 걸 불러와서 그 다음에 필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PDF든 파워포인트든 가능하겠죠. 퀵 노트라고 하는 건요, 여기 이 플러스를 이중 탭 딱딱 누르게 되면은 퀵 노트, 그러니까 바로 노트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노트 앱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저는 문서 스캔이나 퀵 노트로 똑똑 하는 편입니다. 자, PPT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PPT 불러오는 방법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여기 영상 제작 기초 온라인 클래스 2강이다. 그럼 여기 점점점 누르고요. 보내기 누르고요. 다른 앱으로 열기 눌러주시면요. 굿노트에서 열기 클릭하시면 굿노트에서 열겠습니까? 해서 바로 열기를 눌러가지고 새 문서로 열기 하시면은 문서 불러오는 중을 통해서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거랑 사실 폰트가 깨져요. 이런 폰트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이제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다.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다. PPT 불러오고 나서 중요한 건 이쪽에 점점점 눌러주셔가지고 스크롤 방향,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도 볼 수 있죠. 이게 훨씬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수직, 수평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직, 수평. 자,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다시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신다면요. 여기 보면 점점점 누르고 보내기 했을 때 다른 앱으로 열기를 굿노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 파워포인트가 있다면 파워포인트로 복사한 다음에 또 수정어 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워포인트에 작업한 결과물에 있는 PPT 파일에서의 양식이나 형식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이제 PPT로 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으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로 열어서 복사해서 연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이제 PPT 같은 거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면들이, 이런 것들이 PPT 화면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서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다음으로 열기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바로 굿노트로 열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굿노트 열기로 다시 아예 우리가 갖춘 글꼴이나 형식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꼭 글꼴이나 형식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면 파워포인트 한번 옮겼다가 다시 굿노트로 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노트들이 있는데요.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톱니바퀴 한번 눌러볼게요. 톱니바퀴 노트북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이 표지랑 종이를 말하는데요. 이 표지랑 종이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지가 계속 이런 브라운 색깔만이 아니라 에워싼 표지, 굿, 물결, 뭐 이런 것들로 표지를 바꿀 수 있으십니다. 표지를 바꾸실 수 있으시고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이 중에서 다양하게 원하시는 종류로 표지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사실 커버 없음으로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종이로 여기에 이런 이
글들이나 내용들이 알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하는 편이라서 안 적는 편입니다. 이 종이도 마찬가지로 모는 종이, 줄친 종이, 단일 컬러, 법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서식으로 월간 계획표, 할 일, 주간 계획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 서식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악보나 오선지, 기타 도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가로 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바꿀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이 색상이나 여기 보이는 A4 용지인지 편지인지 A5인지 A6인지 A7인지 다 이렇게 가능하고 굿노트 기본인 노트의 기본 설정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노란색이 가장 편안한 상태이겠으나 흰색 할 수 있고요. 어두운 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두운으로 가서 만약 완료를 누르고 노트를 만들게 된다면요. 어두운 색깔에서의 좀 더 밝은, 좀 보일만한, 눈에 좀 더 좋은, 눈에 편안한 그런 또 모는 종이에서 보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좀 특이하지만 눈에 가독성 있게 잘 보이는 노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설정 부분에서 아이클라우드 설정이나 백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노트들을 이렇게 적고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톱니바퀴 눌러서 이것들을 조금 백업, 그러니까 혹시 잊어먹을까봐 뭐 아이패드를 잊어먹거나 포맷되거나 했었을 경우에 백업을 위해서는 백업 데이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백업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있는 백업할 이 문서들을 ZIP로 압축을 해줍니다. 85.4메가가 나오네요. 파일 앱이나 뭐든 다른 데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설정에서 다시 자동 백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편입니다. 이걸로 계속 백업을 얘가 이제 이 기기 안에서 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아이클라우드 설정이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는 사용하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아이폰까지도 사용할 겁니다. 혹은 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클라우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수정하는 대로 호환으로 계속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이 되니까 아주 편리하게 또 아이폰으로도 볼 수 있고 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했듯이 저는 주로 더블 클릭하는 편입니다. 자, 플러스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바로 종이가 나오도록 하고 빠르게 써야 될 메모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쓰는 메모를 통해서 메모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장 같은 경우에서는 속지를 딱 봐요로 속지만 보이게 앞에 있는 겉표지 안 보이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를 좀 알 수 있게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게 하는 편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바로 지우고 싶으면 여기 내림 표시를 눌러서 얘를 복제하거나 이동도 시키거나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거나 모든 페이지를 내보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바꾸거나 휴지통으로 이동하면 휴지통으로 삭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PDF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PDF를 하나 클릭하고요. 이쪽 위 상단에 있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모칸 4개 있는 거 요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모칸 4개 있는 거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지금 페이지가 쭉 축소로 해서 다 쭉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고 손쉽게 어느 페이지를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게끔 하는 구조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만약에 글씨를 썼다 그랬을 때 뒤로 가기 버튼, 앞으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앞으로 가기 버튼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페이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페이지 추가를 버튼 누르면 이 앞전에다가 페이지를 추가할래, 후에다 추가할래, 어떤 걸 추가할래,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할래 라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미지로 추가할래, 문서 스캔한 걸로 추가할래, 사진 찍기로 추가할래, 불러오기로 추가할래 다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추가해서 또 페이지에 메모를 적거나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도 있으니까 템플릿으로도 또 자세하게 만든 걸로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펜을 쓸 수 있는 모드인데요. 이쪽 밑에가 여기 보시면 펜 X처럼 펜에다가 안 쓴다 표시 같은 항목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요. 펜을 말 그대로 안 쓰는 겁니다. 그냥 슬라이딩이 되거나 할 수 있게 만들게 됐죠. 이걸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펜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보기 메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메뉴 보시면 페이지 146페이지라는 지금 이 페이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페이지 복사할 때 페이지 회전시키는 거, 그리고 템플릿 변경할 수 있는 거, 페이지 이동, 이 페이지를 지우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크롤 방향을 수평으로 하겠다, 수직으로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수평으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수직이었으나 이제는 수평이 됩니다. 물론 줌인 줌아웃 하면서 필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기할 때 길게 누르면 확대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글씨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글씨가 써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노트 필기할 때는 좀 더 이제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서 쓰는 게 아니라 꾹 눌러서 쓰는 편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스타일러스 및 손바닥 인식 방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글씨를 쓰다가 보면은 스타일러스 얘가 이제 혹시 얘가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이 손가락 모양이나 손바닥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반드시 해두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펜 쓰기 툴바 있는 곳입니다. 펜 쓰기 툴바에서는 자,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누르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이제 펜 쓰기를 한 번에 클릭함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길게 눌렀을 때 확대를 누르면 나오기도 하니까 여기서 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대된 상태에서 쓰시는 게 아주 좋겠죠. 지금 여기 펜 모양 누르시면은 펜, 글씨 쓸 수 있는 거, 여기 이거 지우개입니다. 길게 누르시면 더 긴 설정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긴 설정, 지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형광, 그리고 이쪽에 도형 만드는 겁니다. 도형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도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도 도형, 세모해도 도형, 네모해도 도형, 별표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개로 지우는 것도 크게 지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올가미 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올가미 툴을 만들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옮기기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옮기기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 모양 누르시면요. 이 사진 모양,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바로 붙여넣기. 늘리고 줄일 수도 있고 회전시킬 수도 있고. 좀 안 보이니까 가져오냐면 요거 속지로 쓰려고 가져온 건데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르기 누르시면 이 부분을 자른다. 여기서 글씨 써서 가져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완료 누르면 이렇게 자르기. X 눌러서 삭제할 수 있고요. 여기 카메라 모양 클릭을 하시면요. 카메라 찍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더 클릭하면 카메라가 나와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쪽은 글자 쓰는 겁니다. 글자. 쓸 수 있게 된 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요거. 마우스 포인터입니다. 마우스 포인터. 요거는 마우스 포인터가 길게 좀 잔상에 남도록 만드는 포인터입니다. 여기는 그 세부적인 설명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옵션을 클릭하시고 길게 한번 더 눌러보시고 어떤 설정이 있는지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구글에서 속지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글을 엽니다. 일단 구글을 열어서 스티커부터 해볼까요? 스티커 그냥 스티커 png라고 치면은 나와 있는 스티커 중에 아무거나 잘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진으로 아까 연 것처럼 열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앱에 추가할 거고 내 굿노트에서 사진으로 갖고 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갖고 온 거죠. 이건 지금 제대로 된 png가 아니라서 얘가 뚫리지가 않았네요. 자, 빈티지 플로럴 웰페이퍼로 치시면은 빈티지스러운 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속지에 쓸만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 이걸 사용하겠다 그러면 얘를 길게 완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쓸 수 있겠죠. 네, 다이어리 쓰실 때 이렇게 속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 하이퍼링크는 여기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혹은 키노트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 복사를요, 만약 파워포인트 가지고 있으시면 파워포인트로 여시고, 저는 키노트가 있으니까 키노트에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PPT 파일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먼저 준비한 속지들이랑 메인 페이지랑 다 준비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가져오기 세부상 안 보일 수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편집 장비 자체를 링크를 건다라고 했을 때 보겠어요. 클릭하고 링크,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마지막 슬라이드로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마지막 이 슬라이드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편집 장비 클릭하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설정이 딱 된 것 같아요.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이 점점점 눌러서 내보내기 PDF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이 돼요. 그렇게 내보내기, 그리고 공유를 굿노트에서 열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굿노트에서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자, 그러면 이 PPT 파일에서 제가 이 편집 장비를 클릭하면 아무 이유가 안 생기죠. 아무 이런 효과가 안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 펜 모양을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펜 안 쓰기 모드로 하셔야, 그래야지 바로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안 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펜 안 쓰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이퍼링크가 활성화되거나 보일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굿노트들을 공유를 통해서 이 페이지나 모든 페이지로서 PDF로 만들거나 이미지로 만들거나 다시 굿노트로 만들어서 보내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것들을 또 다시 공유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옵션을 더 보면 다른 것들, 옵션에 해당하는 것들, 파일 이름 만드셔가지고 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굿노트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설치하자마자 꼭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굿노트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환프로덕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